1년 전 무너진 울진 석회석 광산에서 허가 규모 이상의 채굴은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주민들은 못 믿겠다며 폐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 고교생의 40%가 아침밥을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 단체들이 고교생 아침밥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벚꽃에 이어 곳곳에서 유채와 튤립 등 봄꽃이 활짝 펴 나들이 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 전 울진 석회광산의 붕괴 원인으로 의심됐던 과다 채굴은 없었다고 조사기관이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광산업자의 돈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못 믿겠다며 폐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지진이 일어난 줄 알고 주민 수백 명이 혼비백산했던 울진 남수산 석회광산 붕괴 사고. 13헥타르가 침하돼 국내에서 발생한 광산 지역 집안 침하 중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최종 보고를 앞두고 지난달 29일 공개된 정밀 안전 진단 보고서도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과다 채굴 시 발생하는 트러피형 침하와 다르고 함몰 사고 전에 급격한 생산량 증가가 없었다는 점 등으로 미뤄 허가 규모를 넘는 과다 채굴로 집안 침하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성질이 다른 두 석회암이 만나는 경계면 지질 연약대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따라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고 사방댐 상류에 저류 면적을 확보하라는 대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비만 오면 면사무소 등지로 대피했던 주민들은 용역기관의 조사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 비용을 광산업자가 대다 보니 조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 조사에 대한 부분은 보안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산 측에 보안 명령을 내서 조사토록 지금 이제 전문기관에 조사토록 이게 조치를 한 거죠. 주민들은 지하 보강 방안으로 제시된 발파 굴착법도 추가 채굴로 의심하며 폐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맡은 사람들도 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이 조사를 맡겨가지고 이 조사를 믿으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로서는 2007년 1차 함몰도 광산과 직접적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나는 등 국내 지질 전문가가 소수의 그룹이어서 불신이 확산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 지역 고교생의 40%가량이 아침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힘을 모아 고교생 아침밥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이규석 기자입니다. 포항의 한 남녀 고등학교 등굣길입니다.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학생들에게 자원봉사자들과 친구들이 쌀로 만든 떡케이크와 바나나 우유를 건넵니다. 맛있게 먹어. 고마워요. 아침밥을 먹고 온 친구도 있지만 빈속으로 등교하는 친구도 많습니다. 야자 늦게 마치니까 밥 먹을 시간 대신에 더 자고 싶어서. 아침밥을 못 먹으니까 매점에서 햄버거 같은 걸 사 먹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지난달 포항 YWCA가 포항고와 포항여고, 동성고 학생 1,200여 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전체 응답자의 39%가 일주일에 여러 번 아침을 거르거나 전혀 먹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햄버거와 피자 등 인스턴트 식품을 매일 먹는다고 답한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아침을 거르면 영양 불균형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폭식이나 잦은 간식 섭취는 집중력과 학습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우리 먹거리를 적응되기 위해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포항 YWCA와 포스코 1% 나눔재단은 포항시 교육청 등 여러 기관들과 힘을 모아 올 한 해 동안 포항 지역 21개 고등학교를 돌며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미국이 반덤핑 관세 부과 등 규제를 강화하자 국내 철강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철강업계는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에서 과세율을 재인상하자 국제무역기구 제소와 함께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업별로 부과된 반덤핑 관세율은 현대제철 13.84%, 넥스틸 24.92%로 당초 예비 판정보다 높아졌습니다. 벚꽃이 지자 이번에는 유채꽃과 튤립이 만발해 상춘객들의 발길을 잡고 있습니다.
봄꽃 향기가 느껴지는 명소를 김철승 기자가 소개합니다.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포항 호미곶. 광장 바로 옆 만여 제곱미터의 유채꽃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손주와 오붓한 시간을 사진에 담고 친지들과 꽃길을 걸으며 추억을 샀습니다. 햇살도 너무 따뜻하고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진짜 봄이 활짝 온 것 같아요. 유람선이 다니는 포항 운하 주변도 노란색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시민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물길을 따라 2만여 제곱미터에 심어진 유채꽃을 감상하고 소중한 순간을 친구와 함께 카메라에 담습니다. 도시에서 이렇게 꽃 보기가 힘든데 이 운하 옆에 또 유채꽃이 이렇게 활짝 펴가지고 되게 도심에서 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 같아요. 형형색색의 튤립이 만개한 곳에는 하루 종일 상춘객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노인들은 봄 기운에 취해 저절로 나오는 노래와 춤을 참지 못합니다. 22만 포기의 튤립은 가족 나들이객과 겨우내 건물 안에서 시간을 보낸 요양원 노인들도 밖으로 유인했습니다. 안에만 계시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르신들도 너무 행복하고 저희들도 직원들도 같이 어른들하고 꽃도 보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거든요. 오늘 나오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봄 튤립이 지고 가을이 되면 이곳 2만여 제곱미터는 국화 꽃밭으로 변합니다. 아름다운 색과 은은한 향기의 봄꽃이 관광객과 인근 주민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영호남 7개 시도지사들은 오늘 5명의 대선 후보자들에게 지방 분권과 영호남 상생 발전 방안 등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달라며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공동 건의문에는 입법과 재정 등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 교부세율을 인상하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등을 담았습니다. 또 전주, 김천, 영덕 간 동석 횡단철도와 대구, 광주 간 내륙철도 건설 등 SOC 사업 8건도 포함시켰습니다. 시도지사들은 당초 대선 후보 5명을 한자리에 초청해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등기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국민의당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회는 오늘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기반으로 신약 개발을 위한 R&D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호만 도당 비대위원장 겸 지역위원장은 또 여야를 넘어 포항시와 시의회와 협력하고 지방 분권에 앞장서며 지역에서도 법을 준수하고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어제 경북도청에서 언론 간담회를 갖고 대선 경북 공약으로 충청 호남과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원전 추가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어제 실시된 대구 경북 재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모두 당선되면서 보수 텃받침을 다시 한번 입증했지만 이른바 몰표 현상은 사라져 지역 민심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주 군위 의성 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47.5%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1년 전 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가 77.7%의 득표율을 올렸던 지역임을 감안하면 보수 표심이 크게 약화됐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역에서 17.6%를 득표했고 대구시의원 보궐선거에서도 25%를 득표하며 2위를 차지하는 등 대구 경북에서 정치적 입지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후배 성폭행과 관련해 학교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던 포스텍 대학원생 24살 A모 씨가 그제 오전 7시쯤 포항시 효자동 원룸 화장실에서 목을 메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사귀던 여학생 후배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학교에 신고해 자체 진상조사를 받고 있었고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어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포항의 한 대학 교수가 수업 도중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주 대학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강의에서 여성을 남성의 도구로 표현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해 총학생회가 이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해당 교수는 학교 인터넷망에 사과문을 냈으며
대학은 다음 학기부터 논란이 된 교수를 해당 강의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대학교가 포항시 청년 창업 지원 대상 사업자로 8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포항시에 거주하는 만 15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1인당 1,000만 원가량의 창업 비용도 지원합니다. 청년 창업 지원 희망자는 오는 27일까지 포항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오늘 새벽 6시쯤 포항시 호미곶 앞바다에서 길이 4.2m 크기의 밍크고래 한 마리가 정치망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해양경찰은 작살 등 불법 포획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 유통 증명서를 발급했고 혼액된 밍크고래는 구룡포 수협 호미곶 위판장을 통해 3,707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오늘처럼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포항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하늘에 구름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밤사이 기온이 빨리 식진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포항이 13도를 보이면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에도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영덕과 포항이 23도, 울진과 경주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환절기 감기에는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경북 북부 일부 지역과 울릉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경북 북부 일부는 낮부터 밤 사이, 울릉도는 오후 한때 5에서 10mm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이 12도, 영덕 11도, 포항 13도, 경주 7도고요. 낮 기온은 23도 안팎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구름만 많이 낀 가운데 울릉도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울릉도의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17도고요. 독도의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1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 동해중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동해남부 먼바다까지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토요일에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기온이 쭉쭉 오르면서 포항이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현주 경주시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의회 운영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11일 문화행정위원회에서 하이코 중축 관련 추경 예산 3억 원에 대해 불효불급하다고 결론지어 부결하기로 했는데 이후 시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결정을 번복해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며 독립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관련자들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승직 의장은 예산안 심사 당시 자신은 의회에 있지도 않았고 상임위 심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전혀 없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17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에서 최양식 경주시장이 경영혁신 부문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사회책임 경영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최 시장은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 하이코에서 UN NGO 컨퍼런스와 세계유산 도시기구 아태총회 등 대규모 국제 컨벤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경주시가 마이스 산업 중심 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과 공직사회에 확고한 신뢰를 구축하고 소통과 협업의 열린 행정으로 지속적인 발전과 희망찬 미래를 여는 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한울원전 6호기가 계획 예방 정비를 위해 오늘 오전 8시부터 발전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울 6호기는 앞으로 65일 동안 원자력 안전법에 대한 정기 검사와 각종 기기 성능 점검, 연료 교체 등을 한 뒤 원자력 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아 발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미분양 주택은 경북이 7,785가구, 대구가 703가구로 전달에 비해 4.19% 감소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경북 413가구, 대구 6가구로 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